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영달 씨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로 4월 14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고소를 했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박선영 예비후보는 조금 더 사안이 심각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조영달을 하고 박선영 예비후보는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선영 예비후보 고소장을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재판정에서 재판을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날 밤의 숫자가 1년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은 한 번밖에 안 받았는데, 이제 국가보안법 방과단체 뭐 그런 종류로 한 서너 번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검찰에서 한번 되게 당한 적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우파 운동하면서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그게 최저 형량 3년입니다. 그런 걸로 골로 갈 뻔했었고, 경찰의 위증을 밝혀서 제가 집행유예로 나왔죠. 한 100일 감옥 살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공직선거법상의 타인의 선거의 자유 방해뿐만이 아니라 사전선거 비판한 운동 일으켰다고, 선거범죄 선동죄, 다시 말해서 저는 남들더러 선거범죄하라고 조직범죄 짜서 선동한 사람이에요. 공직선거법상의 카테고리로 보면, 그들의 기소 카테고리로 보면 1심에서는 둘 다 무죄 받았고 지금 2심 재판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소장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유죄를 증명한다는 게 뭐고, 검사가 나의 유죄를 증명하려고 조여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나를 방어해야 된다는 걸 제가 몸으로 겪어서 아는 놈이에요. 그래서 고소장을 쓸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범죄 하고 막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검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범죄 사실도 중요하지만 고의성을 증명해야 돼요. 고의성. 범죄 사실과 고의성. 그러니까 언행이 뭔가 법을 어겼다뿐만이 아니라 그 언행을 알면서 고의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겼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사고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사람을 치어서 숨지게 만들어도 그게 사고였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과실치사 혹은 중과실치사 혹은 만약에 고속도로 같은 데라 그러면 아예 과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마음 먹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몰고 가서 치어서 숨지게 했다 그러면 이건 영어로 말하면 1급 살인이거든요. 계획 살인이죠.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박선영 이분에 대해서는 이 의도성을 증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이 됩니다. 이분이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해석될 수 있는 언행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고 제가 느끼는 문제를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다음에 번져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았다. 라고 본인이 계속 본인을 포장해서 표현하실 수 있는, 그렇게 방어하실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이분이 법을 하셨고, 그리고 자유선진당의 대변인을 하셨잖아요. 정당 대변인이 매일 그 계산하거든요. 내가 요 발언을 하면 상대방이 어디까지 법률적으로 나를 조여 들어올 수 있다를 계산을 하고, 법률적으로 조여 들어올 수 있는 그 전선 앞까지만 딱 가서 맥시멈 발언 딱 끝내고 그 다음에는 빠지고, 끝내고 빠지고, 이게 정당 대변인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런 데 대한 본능적 감각이 극도로 발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고소장을 쓰다 보니까 몸통은 이제 이만큼 나옵니다. 2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 몸통과 엮여 있는 증거 자료가 153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소장이 173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3월 23일 날 페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10명 내지 30명의 선거권자들을 대리투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1, 2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 3, 4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를 알고도 투표를 진행하면 방조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는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공범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암시로 이루어진 혹은 이게 내포로 이루어진 함의로 이루어진 표현이어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얘기하는 함의는 뭐냐면은 조전혁 등 혹은 조전혁 혹은 뭐 다른 사람이든 이 선출인단 명단에 일부러 타 지역인을 서울 주민이 아닌 사람을 올렸고 그러한 명단에 의해서 투표를 진행하는 교취업은 여기서 보면 방조죄에 해당하고 침묵에 대한 공범이에요. 침묵에 대한 공범. 그걸 의미한다고 이게. 이게 그걸 의미한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소하는 사람이. 이분이 굉장히 지능이 높으세요. 이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몽따주 기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거 그 어느 하나도 결정적으로 뭔가를 어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의 인지 속에 축적이 되고 나면은 저 교취업 저기는 사기꾼 협작꾼 집단이야. 저기는 부정선거 하는 데고 저 불법 선거하는 데야. 막 그냥 엉터리 명단 막 받아가지고 그냥 막 일 저지른 데야. 이런 인지가 머릿속에 퍽 박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방식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생 좀 했습니다. 고생해서 그분의 그런 고의성 내지 의도성을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증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이분의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명단이 그렇게 뭐 대량 유입되는지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전 합의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2018년 이번 교취업보다 훨씬 더 안전 장치가 없었던 이번 교취업 선거는요. 이 경선은요. 그러니까 선출인단으로 들어올 때는 널널해요. 그런데 투표를 하러 딱 들어가면 휴대폰 실명 인증해야지, 행정동 입력해야지, 법률적 경고 수용해야죠. 그거를 어기고서 일 저지를 사람은 정말 100에 1명, 1000에 1명 정도 꼴밖에 안 돼요. 기분이 안 좋거든. 2, 3년 후에도 그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냐고. 업무방해죄에 그 시효가 있는데 시효 끝나기 전까지는 밝혀지면 골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 쪽에. 그래서 이분은 이런 말을 할 때 이럴 때 대리투표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한다고요. 그러면 대리투표 불가능하거든. 왜냐하면 휴대폰 실명 인증을 하는데 어떻게 대리투표를 합니까? 신청을 할 때 대리 신청 혹은 뭐 남의 거 따갖고 대충 아는 사람들 거 막 넣어서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근데 투표하러 딱 들어가면 휴대폰 실명 인증이 들어가. 휴대폰 실명 인증에서 대리 투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로 아는 모든 종류의 뭐 백신 패스든 무슨 금융이든 무슨 인증이든 이게 다 대리로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그 투표 단계에 3중 필터가 작동하고 그게 어떤 효과를 미친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이분이. 앞에 신청 단계의 위험성만 얘기해. 신청 단계는 널널해요. 신청 단계와 투표 단계는 전혀 다른데도. 그러면 나는 그런 사정 몰랐어요. 알으셨거든. 저희가 보면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냐? 2018년에 투표 단계에 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그러한 이선본,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그게 지금 저희 쪽에서 하는 그 한국교육포럼의 전신이죠. 이선본에서 했던 경선, 서울시내 2,500명에서 그때 이분이 그 경선에서 단일화됐잖아요. 곽일천, 박선영 해서. 그 경선 때 이걸 지금 그 경선 때 그걸 지금 기준에 적용을 하면
완전한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박선영 씨의 말에 의하면 타지역 및 유입에 대한 방어 장치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박선영 씨 말에 의하면 완전한 부정선거가 되어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2018년 보수교육감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써서 그 직함을 써갖고 요번에 그 직함이라고 주장하고, 직함이 아닌데 다른 후보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 물어봤어요. 다른 후보들한테 이거 직함 아닌 것 같은데 이 직함 써도 돼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함 써서 그 여론조사 해갖고 결정적으로 우위에 섰죠. 그 직함 때문에. 2018년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 박선영. 그러면 누가 들어도 바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직함 자체가 이분 자신의 기준에 의하면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직함이죠.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아시는 분이라고.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여기 녹취록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2월 26일, 2월 22일, 그 다음에 3월 26일 녹취록에 보면 이것이 이 3중 필터가 과연 걸러질 수 있냐. 이거 걸러지는 걸로 대충 다 걸러질 것 같다. 그렇게 이 방식으로 가자라고 박선영 본인을 포함한 4명의 후보가 전부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합의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들 막 이상한 저기 타 지역인들 밀려들어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것뿐입니다. 이 얘기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상황 다 이해하고 그 3중 필터로 걸러진다라고까지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긴 거예요. 이분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분의 행동에는 이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고 그 행동에는 고의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렇게 이게 173페이지까지 갔습니다. 아이고 참 손에 피 묻히는데 고생하네요. 제가 고생합니다. 이분 참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박선영 후보가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취업이 후보들한테서 명단을 제출받을 때 신청인 명단이 경선단에 신청하는 사람 신청인 명단, 신청 단계와 투표 단계는 다릅니다. 신청됐다 그래서 바로 투표하면 못 돼요. 투표하러 들어오면 3중 필터 거쳐야 돼요. 신청한 사람도. 자, 신청인 명단으로 제출을 받을 때 저희가 이 그 3가지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그 다음에 기초구, 그러니까 뭐 종로구, 서대문구, 뭐 강남구, 기초구, 그 다음에 전번.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 기초구가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30만 1000개쯤 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한 13,000분, 12,700분 정도 나와요. 12,700여 분이 나오는데 박선영 후보가 제출한 명단에서 그런 분들이 12,600여 분 나와요. 99.7%가 박선영 후보 명단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박선영 후보 명단이야말로 본인의 기준에 하면 부정 명단이잖아. 어디서 막 긁어왔다는 거 아니야. 본인의 기준에 하면 그 박선영 후보야말로 부정 행위의 99.7%가 박선영 후보 거예요. 본인이 자기 명단이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남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공격했냐. 그 고의적이지 않냐. 그 다음에 이분이 제출한 명단이 이분 거가 특별히 그게 심한데요. 이분께 특별히 심한데 이분 제출한 명단이 뭐냐면 130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성이 감씨고 이름이 사합니다. 탄핵 반대. 성이 탄씨고 이름이 핵반대예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130. 이분 것만 그래. 어디서 막 긁어왔다는 얘기지. 그런데 저희 교첩 입장에서는 보세요. 심지어는 꼬아씨도 있어. 꼬아일린 뭐 이렇게 돼요. 중국계란 소리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익명도 있어요. 익명도 굉장히 많아. 한 20, 30건 될 거예요. 성이 익이고 이름이 명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그거 다 빼야 돼. 근데 교취업이 그걸 안 빼기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제가 업로드하면서. 왜냐? 교취업이 후보한테 얘기한 건 이름 칸에 채워질 것
전번 채워질 것, 기초고 채워질 것이에요. 그럼 그거 만족시킨 거다 이거야. 그 익명이라도 익명이도 이름이라 거기다가 그걸 빼기 시작하면요. 명확한 건 뺄 수 있어. 근데 아리까리한 게 있다고 이게. 그럼 어디서부터는 좀 희한하지만 사람 진짜 이름이고 어디서부터는 이건 도저히 진짜 이름으로 못 받아들이겠다를 어느 선에서 정량적으로 그어야 되냐 할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넣냐? 아니 어차피 실명 인증할 때 걸러진다. 길거리에서 서명할 때 자기 이름 쓰기 싫어갖고 익명으로 썼어. 그런 분이 실명 인증하고 투표하세요 하면은 고민하다가 걸러질 거다. 그래서 그냥 넣어드렸어.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건 그런 분들 중에 투표하신 분이 무려 한 9.67% 됩니다. 120, 30명 중에 투표하신 분이 한 10분, 10%쯤 돼요. 13분쯤 돼요. 12분, 13분. 그러면 박선영 후보 제출 명단의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14%밖에 안 돼요. 조전혁 후보랑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돼요. 제출 명단의 투표율이. 근데 박선영 후보 제출 명단의 투표율 중에 14%인데 거기서 다시 한 4, 5%, 한 3%포인트 빠진 거예요. 11%, 10%면 3, 4%포인트. 그러나 거기서도 투표하시는 분이 나오더라고. 제가 특이해서 그걸 이제 트래킹을 했거든요. 팔로우를 했어요. 찾아봤어요.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박 후보의 관점, 박 후보의 그 마인드셋을 이렇게 이해해 가면서 이해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항목이 있다고. 피고소인의 언행을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 사실관계. 그라는 그런 페이지가 무려 한 6, 7페이지 됩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불완전하면 부정이다라는 얘기. 신청인 명단에 타 지역인이 끼어들 수 있는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러면 부정이냐고. 불완전하다고 부정 아닙니다. 부정하다라는 얘기는 최대한 최선을 다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기준, 최선, 노력이에요. 기준, 최선, 일관성, 노력. 그것이 부정이냐 아니냐의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여론조사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사건 터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라는 게 여론조사에 사용된 안심번호가 청구지 주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뭐 땡땡군에서 지금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아야겠어. 그러면 여론조사 올 것 같아요. 내 지인들 다 동원해서 휴대폰 청구지 주소를 전부 땡땡군으로 바꾸도록 한 거예요. 그 전화 오면 네네네 그거 백모 지원합니다. 네 저는 백모입니다. 하고 전부 백모 100% 응답해서. 그러니까 응답률이 뭐 50% 40%가 되죠. 그리고 그런 전번을 또 여론조사한테 주지. 그 전번을 여론조사에서 주는 거예요. 여기 걸면 응답률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50% 40%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선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유선 전화요? 예를 들면은 제가 세를 사러 제가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세를 살았어. 어떤 아파트에서. 그래서 거기로 그 아파트 통신단자로 제 유선번호 777에 7777이 들어와 있어.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금천구로 이사를 갔어. 이사 가면서 이제 집에 유선 전화 놓기 귀찮아. 근데 가끔 전화는 오니까 그래 나 유선번호 777에 7777로 하고 여기 월구 시켜놔. 그러고 나 금천구 갔어요. 그 월구라 그러거든요. 연결을. 그러면 유선번호는 어디로 물리적으로 유선번호는 이 구리선을 타고 전화선 타고 인입되잖아요. 어디로 인입돼 있냐. 인입 지점 인입 포인트 어디야. 777에 777번. 777에 777번 그거 중구 주민이야. 근데 실제로 전화 따르릉 해서 받을 땐 제가 금천구 주민이거든요.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조사에 지역적으로 국한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갖잖아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구멍 숭숭 뚫려. 이게 실명인증 휴대폰 투표보다 훨씬 구멍이 좀 많이 뚫려 있다고 보는데 구멍 숭숭 뚫린 그런 것도 그렇게 대충 인정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종류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박선영 이 양반의 그 문제점은 뭐냐면 불완전하면 다 부정이야. 아니 삼성전자의 초 울트라 클린 룸, 극청정 룸에도 먼지가 있습니다. 가장 고급진 음식에도 대장균이 있습니다. 기준 이하입니다. 기준 이하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어떤 종류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는 3중 필터에 의해서 걸러라는 기준을 세운 다음에 신청 때는 널널하게 받아 기준을 세우고 그 신청 때 널널하게 받을 때는 이름, 전번, 기초구가 입력돼 있어야 돼. 그 기준 신청 단계에선. 그 이름이라고 적혀 있는 게 감시에 이름이 사합니다라고 적혀 있더라도 인정. 일단 적어놨으니까. 후보가 박선영 후보가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인정. 안 싸우겠다 이거. 그 다음에 투표 단계에서는 휴대폰 실명 인증, 행정동 입력. 그 다음에 저거 뭐예요? 저거 법률적 경고 수용. 그 필터 3중 필터로 해서 걸러. 철저하게 걸러. 그 기준을 일관되게 지켰다고요. 그러면 이건 부정이 아니에요. 불완전하다고 이분의 주장은 불완전하니까 부정이다. 근데 불완전하면은 부정이다. 그런 태도는 삶을 거부하는 태도. 삶 자체는 인간 불완전한 상태로 불완전한 컨셉으로 불완전한 패러다임으로 불완전한 개념으로 불완전한 툴로 그러고 삶은 꾸역꾸역 헤쳐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부정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분의 그 선동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분의 그런 그 교취업에 대한 부당한 폄훼, 비방, 선동, 교취업을 결국에는 3월 29일 날에는 불법 부정 폭력으로 얼룩진 그런 그 프로세스였다. 뭐가 불법이고 부정이고 폭력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규정을 하고 본인은 그걸 참을 수도 동의할 수도 동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굉장히 격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포지셔닝 하셨다고. 3월 29일 발언이 이러한 본인의 그런 그 태도에 저는 좀 그걸 냉정하게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언론이고 사람들이고. 그래서 교취업이 아주 동네북입니다. 동네북이에요. 자, 교취업은 전교조 당선 교육개혁 공명선거를 위해 서울 지역 활동가를 모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군자금 지금 많이 돌아갑니다. 제가 쓰고 싶은 돈은 최소한 7천만 원입니다. 6월 초까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